이제 못따기 할 때 이제 날끝 옵셋 양을 조절을 해서 여기가 충돌이 나는 것만 잡아주면 크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못따기를 원래 못따기를 줘야 되지만 그냥 무시했고요. 여기 대충 진입점을 잡을게요. 18을 쓸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6mm라고 넣을게요. 아, 6mm 평행선 그리기 했습니다. 평행선 그리기로 여기서 여기까지 6mm. 엔터 V. 평행선 그리기로 6mm 했습니다. 자, 이 오픈 열린 포켓이죠. 머신에서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고요. 아까 작은 화살표 포켓 자 점을 찍을 거예요. 진입을 여기서 할 거니까 점체인 여기 체인 요렇게 하나 몰라? 이게 나온다는 건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선택 취소. 제가 필렛을 2번 줬을 수도 있어요. 우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보통 이렇게 체인을 잡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여기에 중복이 2개가 돼 있는 거예요. 찍어도 넘어가죠. 넘어가긴 하는데 한번 보고 고칠 수 있으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번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중복이 있죠. 제가 필렛을 2번 넣을 수도 있고요. 알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시기 전에 파인드 오버에 한번 잡아주시던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공 경로 포켓 점체인 먼저 가고 그다음에 체인 여기 가고 확인 공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핸드밀 C파이 다시 R 2500 2000 8000 끝내기.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일반으로 하고 일반이 아니라 열린 포켓 지금 일반은 모든 면이 막혀 있는 상태니까 열린 포켓 플러스 0.1 플러스 0.1 근데 지금 이거 경계로 닫힌 체인 표준 포켓 사용이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내가 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팔 거잖아요. 여기서 근데 오버랩 거리라는 게 이게 완전히 오픈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 이상만 잡아주시면 돼요. 50% 이상, 55%. 황상에서 고속절삭에서 50% 정도만 주실게요. 0.5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입 동작에서 자 이게 헬릭스나 램프 프로파일이 필요 없죠. 바깥쪽에서 들어올 거니까 오프 수직 절삭 수직으로 진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링크에서 마이너스 5 하면 뭘 다 뺄게요.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절삭을 하죠. 점을 찍고 체인을 잡으면 진입점 잡아주고 오프라고 선택을 하면 바깥에서 진입을 하고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죠?
됐죠? 확인. 한 번 더 열린 체인을 한 번 더 하면 되죠. 포켓 누르고 점 체인 먼저 점을 하나 또 찍어주고 포켓 하단에 있는 요거 놈을 걸어주고. 근데 여기가 걸려있네요. 여기까지 필요 없는데 선택 취소. 지금 요거 여기도 또 중복이 돼 있네. 안 지워서 파인드 오브 랩을. 그러면 부분 체인으로 선택 취소하고 완전 선택 두 번 한 다음에 완전히 빠꾸하고 점 찍고 다시 점 찍고 체인으로 부분 체인으로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가 종료가 되겠죠? 그죠? 시작과 종료. 확인.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 절삭 파라메타 플러스 닫힌 표준 포켓 사용 진입 동작 오프 링크 파라메타 재료 상단이 마이너스 5까지가 절삭이 돼 있고 나는 마이너스 10mm까지 절삭을 하겠다 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다음에 열기를 두 가지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컨트롤 C V 하시고 정삭 공구 바꾸고 마이너스 값 주고 정삭을 활성화 시켜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챔퍼를 넣어보도록 하죠. 컨트롤 C 1번 2번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열기를 이번에 3번을 복사한 거를 파라메타 한번 들어가서 공구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평엔드밀 도형의 정의 10파이 엔드밀 속성의 마무리 다시 JF 1500에 2000, 3000, 8000, 2000 하고 끝내기. 예. 자, 우리가 여기 하나 눈에 딱 띄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빼버렸는데 이 공구 교환 강제 출력을 누르면 같은 공구를 쓰더라도 툴패스가 끝나면 원점으로 올라가고 툴체인 ATC가 MCT 그냥 T2번이 한 번 더 나오는 경과를 해요. 무조건 출력이 나가요. 같은 공구를 쓰고 있더라도. 근데 써야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더라고. 어떤 경우냐면 우선은 저거죠.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가끔 같은 공구를 쓰는데 스핀들하고 피드가 달라. 근데 우리가 81 사이클로 드릴 사이클에서 센터를 NC 드릴로 찍고 그 다음에 못따기를 들어가면 같은 공구잖아요. 그때 센터를 먼저 찍고 스핀들을 들어가면 알람이 안 뜨는데 면치를 들어가면 알람이 안 뜨는데 스핀들을 면치를 먼저 하고 센터를 나중에 찍으면 아마 알람이 뜰 거예요. 기계에서. 그때도 여기 강제 공구 교환 출력을 누르면 이제 TM6이 나오니 위로 한번 갔다가 내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알람 발생 안 해요. 순서상으로는 아마 센터가 먼저 찍고 스핀들이 돌아야 나중에 못닥이나 면치가 들어가야 보통 빠나기기에서 알람이 안 뜨더라고요. 그죠? 그럴 때 강제로 출력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삭 파라메타
마이너스 0.02 제로 하고 정삭을 활성화해야죠. 한 바퀴가 아니라 한 바퀴 더 돈다. 최대한 가까운 데서 최종 깊이에서만 마이너스 5 확인을 눌러주면 하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가 지금 스타트가 여기가 아니라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였으면 넘어갔다가 뒤로 살짝 빠졌다가 다시 붙어서 정삭 한 바퀴 더, 그죠? 이렇게 해서 두 바퀴 하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두 바퀴를 돌려야 되니까 따로 저 윤곽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정삭 활성화를 함으로써 마무리가 된다. 여기서 파라메타, 자 여기서 절삭 파라메타, 열린 포켓 그대로 놓고 마이너스 공구 바꾸고요. 공구 바꾸고 절삭 파라메타 마이너스 0.02의 바닥이 제로다. 정삭도 활성화, 진입복귀 활성화 되겠죠? 이게 저희가 이게 안 건드는 이유는 저희가 미리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OPS 값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까 매도는 얘기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원래 주로 쓰는 값이 있으면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제 그게 항상 기본값이 들어가 되는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두 바퀴에서 마무리. 그래야 이제 손이 덜 가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가공 경로창에서 이번엔 못따기를 들어갈 거예요. 네. 여기만 들어가죠. 이렇게 한번. 이거 지울까요? 아까 중복된 것 좀 지워버릴게요. 자 다시 한번 윤곽 가공 하고 체인으로 이렇게 하나, 여기 하나. 자 공구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챔퍼 도형의 정의 6에 0.2에 6짜리 절삭 파라메타. 자, 1500에 이송속도 할까요? 1500에 2000에 8000 뭐 이렇게 할게요. 끝내기 2D 못따기 1에 0.4C 아니면 자주 망가진다 그럼 2에 0.3C 1에 0.4 할게요. 왜냐면 밑에가 닿는 걸 봐야 되니까. 1에 0.3C 3C. 그 다음에 진입복귀 접하게, 이번엔 그냥 열린 상태니까 접하게 할게요. 하고 그대로 0 하면 못따기만. 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1.5mm에요 1.5mm면 6파이짜리니까 6파이 NC니까 여기 1.5mm 3센터니까 1mm 놓으면은 2.5가 달 거예요. 1 놓으면은 가공 경로 윤곽 가공 하고 부분 체인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라고 하고 요렇게 체인을 걸고 확인 공구 챔퍼 2D 못따기. 자 링크에서 마이너스 얼마죠? 5라고 넣어주시면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요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아마 살짝 달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닿죠. 여기가 파먹겠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날끝 옵셋을 조절을 해주신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0.5 정도 파먹은 것 같은데 여기서 조건 파라메타에서 그러면 지름에서 절삭 지름. 자 이게
딱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합이 반경을 넘지만 않으면 돼요. 그죠? 3이 안, 지금 6파이짜리니까 3만 안 넘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2로 갈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하고 바탕화면에 EX. 자, 여기 잠깐 왼쪽 창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아직은 출력 나가지 마세요. 왜냐면 포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출력인 뭐 드립사이클까지는 하고 나서 뭐 출력이 나가서 하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이쪽 라인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뭐 그냥 우리 맨번 누르던 거예요. 그냥 재생성 전체 그룹 전체가 선택이 되고 재생성이 되는 거죠. 경로를 재생성. 그죠? 우리 수정을 하고 나면 X 표시로 바뀌잖아요. 예? X 표시가 바뀌는 걸 바뀌는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정 전부를 다시 한번 선택을 작업 선택을 하는 거고 얘는 문제 있는 만약에 내가 여기를 좀 바꿨어. 이렇게 하면 X 표시 재생성하라고 X 표시가 안 나오네. 예. 그러면 이 체인을 지울까요? 잠깐만 저만 할게요. 이렇게 X 표시가 나오면 요거를 누르면 X 표시 있는 딴 데가 있더라도 X 표시가 있는 것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제가 뭐 수업하면서 이쪽 라인 건들지는 않았잖아요, 거의.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하던 대로 복귀시켜 놓고. 자, 요거는 문제 있는 작업을 재생성할 때 쓰는 거고, 요거는 문제가 생긴, 여기는 그냥 재생성을 선택된 작업을 재생성을 하는 거고, 얘는 X 표시가 난 걸 무조건 그냥 다 재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죠? 근데 없어요. 자, 여기는 뭐 반전일 거예요. 반전 선택한 거에서 반전을 누르면 반대로 넘어갈 거예요. 자, 요거는 경로 확인이었고, 요거는 모의 가공이었고, 얘는 제로 설정 창이에요. 시뮬레이터 옵션 창. 얘는 G 코드를 출력을 나가는 거고, 이 고속 가공이라고 되는데 여기에 그렇게 해당하는 누르면 선택을 하고 누른 다음에 뭔가 황정사계 뭐 여기를 최대와 최소 이동 속도를 변화를 주는 건데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요건 삭제고 그룹이나 가공 경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여기 쪽 라인. 이 열쇠 표시는 이 열쇠 표시를 누르면 잠겨요. 잠기는데 수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수정이 되는데, 내가 여기를 열쇠 표시가 있죠. 수정이 되긴 돼요. -5를 6으로. 그러나 열쇠 표시를 해놓으면 재생성이 안 돼요. 재생성. 수정을 해놓으면. 그냥 아예 그냥 수정도 안 되게 해놓지는 왜 그랬을까. 근데 계속 이렇게 해서 뭐 이유가 있겠죠. 재생성이 안 돼. 그래서 다시 재생성. 얘는 유령 표시는 출력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는 한데 혹시 나중에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쓸 일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지우지는 못하고 이렇게 유령 표시로 해놓으면 출력이 나갈 때 띵 눌러보면 여기 포스트에서 나가면 출력이 나가기 직전에 보면 여기가 해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포스팅 출력 나갈 때 유령 표시가 돼 있는 거는 빼놓고 나가는 거예요. 빼놓고 나가는. 그러니까 지우기는 그렇고 남겨놔야 되는데 지금 쓰지 않는 것들, 그죠?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얘는 요거는 Alt T랑 똑같아요. Alt T 요거. 에? 이게 뭐예요? 작업 선택된 작업만 보이게 할래, 숨길래? 에? 지금 선택된 작업을 보이게 할래, 숨길래요? 보이게 할래, 숨길래? Alt T. 그 다음에 이거는 화살표 위치 변경. 블럭 아래로 위로. 내가 툴패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요 화살표 밑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굳이 이것도 그냥 굳이 옮기지 않고요.
요것도 한 그룹 맨 아래로 화살표를 옮겨주는 거고, 얘네들도 선택된 작업을 옮겨주는 거고. 이거보다는 얘는 선택된 작업만 표현을 할 거냐, 아니면 이게 선택이 안 돼 있는 이걸 눌러 있으면 선택이 다 되면 다 표현이 되는 거고, 얘를 빼면 뭐 이렇게 했을 때 따로따로 표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Alt T 보여지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상황이긴 한데, 얘를 누르면 내 공정을 선택한 것만 다 선택이 보이는 거야. 하나 이렇게. 근데 보통은 보이죠? 이렇게 놓고 쓰고 Alt T를 눌렀다가 Alt T를 뺐다가 보통 사용을 해요. 이게 3D를 가게 되면 거의 이거를 경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툴패스만 보잖아요. 툴패스 이 라인만 본단 말이에요. 이 라인들만 3D 경로는. 그래서 요렇게 보이게 하고, 자, 요거는 내가 지금 이 포켓 이 도형은 뭐냐면은 요거를 연결된 도형만 화면 표시라 그래서 여기에 체인이 잡았던 도형만 표기가 돼요. 네? 내가 이제 요걸 썼을 때 체인 이만큼 잡은 거, 요걸 썼을 때 이렇게 잡은 거,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체인이 표기가 돼요. 그죠? 체인에 대한 도형들만 이렇게 표기가 돼요. 고급 표시는 옵션이에요. 절삭 속도를 포기할 거냐, 뭐 벡터, 뭐 이런 거, 틈새 이송을 이 시뮬레이션에서 경로 확인할 때 포기를 할 거냐? 아니다. 여기 들었을 때 요네들을 표기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런 거를 할 거냐, 그런 거고요. 뭐 이렇게 왼쪽 창을 보면 되고요. 자, 저장을 저는 한번 누르고요. 자, 여기 화면 줄이고 여러분 아까 메일로 보낸 거 하나 잠깐 열어볼게요. 트림 다시 끌어다 놓고 그냥 저장 누르세요. 버전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탑평면. 이건 왜 안 돌아가지? 이거는 딱 누른다고 돌아가지가 않네요. 2024에선 좀 바뀌었네. 자, 우선 레벨 창을 좀 볼게요. 레벨 창, 평면 창. 지금 평면이 하단에 보면 다 우측면으로 잡혀 있어요. 우측면. 여기를. 자, 평면 관리자에서 이 WCS를 G랑 CT, 작업 평면, 그래픽 뷰, 공구 작업 평면을 다 평면으로 돌릴게요. 이렇게. 네. 트림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드릴 사이클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겨우니까 잠깐. 뭐 이렇게 뭐 당연히 황삭은 뭐 사각형 놓고 3D 사이클을 두르면 되는데, 뭐 정삭을 하겠다 하면 정삭에서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황삭도 이게 이렇게 놓고, 자, 머신에서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시고요. 자, 윤곽을 가공을 합니다. 홈 좀 잠깐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80mm고 다이나믹으로 여기를 보면 여기가 반경이 20R이네요. 16파이 정도로 해야겠네요. 반경이 10R인가? 10R이니까 10R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저 따라서 자, 가공 경로 윤곽 가공을 눌러보세요. 자, 이게 와이어프레임이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커브가 없으니까, 와이어프레임이 없으니까 바로 솔리드가 나오겠죠? 예? 솔리드가 나와요. 자, 부분 루프를 걸어도 되고, 여기 루프라고 되어 있는 거 빼시고 면 선택도 빼세요. 면 선택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여기 열린 외측 끝단, 외측 끝단, 여기 보면 열린, 내측이 안 나오네. 열린,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아마 내측일 겁니다. 요거를 누르고 요 면을 찍어 보세요. 여기네. 잠깐만요. 저도 하도 맨날 누르는 게 아니라. 자, 말이 거꾸로 됐네. 자,
여기 보면 요게 끝단이 외측 면치 같은 거 잡을 때 끝단을 잡을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바깥쪽 안쪽에 외측을 빼고 난 윤곽을 잡을 때 사용을 해요. 이걸 누르면 끝단 누르고 여기만 찍으면 이렇게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게 되죠. 체인을 반전을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한 20인가 19인가 20인가에서 체인이 조금 편하게 바뀐 거예요. 그게 여러 솔리드 체인 자체는 이게 예전 버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전 버전하고 차이.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바뀌고 나서 들어온 게 얘네들인데 얘네가 참 편해요. 만약에 얘네들은 여기는 루프를 누르고 루프는 면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여기를 찍던지 여기를 찍으면 다 이렇게 걸리겠죠. 예? 지금 요게 켜 있어서 그래. 끄고 선택 취소 다시 루프를 놓고 여기 면 선택을 누르고 루프를 딱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체인이 걸리는 거야. 이 면이 포켓 같은 것도 할 때 루프를 거는 거죠. 그죠? 선택 취소. 네, 부분 루프는 마찬가지로 찍고 시작 방향을 잡아주고 우선 잡을 때 부분 루프는 여기 부분 루프 찍고 시작 방향을 맞고요. 엔터를 한번 치고 왜 안 잡히지? 시작 방향을 찍고 끝 방향을 찍으면 시작과 종료가 나와요. 이게 부분 루프. 그러니까 하나의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 방향, 끝 방향 하면 부분 체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부분 체인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이 모델의 체인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이거하고 이거. 예? 요거는 하나하나 선택하는 거. 가볼게요. 요거는 끝단. 엣지 빼고 그럼 끝단으로 내가 가보면 여기서부터 하면 찍고 화살표 초록색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아이고 진행 방향 빨간색 위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이쪽 방향 위쪽으로. 아니면 엣지를 또 눌러주면 돼. 예? 이렇게 하고 요렇게 아니면 밑에까지 이렇게 해도 2D 체인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연결이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잡기는 해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이 상태에서 자 루프 열린 외측 끝단 외측 공유 끝단으로 이 면을 찍어 볼게요. 하고 확인. 공구에서 해공구 생성. 이걸 하자는 건 아니고요. 병엔드밀 도형의 정의 16파이. 제가 잘못했나? 볼로 해야 돼요. 평 16파이. 길이가 80mm니까 100mm 정도는 120mm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120mm. 절삭 길이는 뭐 40이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속성의 마무리는 무시하고요. 절삭 조건은 무시하고. 홀다를 그려도 되고요. 홀다 하나 그려볼까요? 홀다. 자, 여기서 공구 수정. 63파이 나오겠죠? 보통 밀 32짜리가 63 나오고 밀 20짜리가 40 정도 나오나요? 이렇게 50 정도 나오나? 그럼 여기다가 상단 60에 하단 60에 다 무시하고 한 50mm만 이렇게 그릴게요. 하고 여기 85mm. 자, 진입뽑기 접하게 100%가 아니라 55%만 주고 55%를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려는 이유가 하나가 자, 마이너스 80mm까지 가잖아요. 깊이 가공을 5mm씩 만약에 이게 80mm짜리를 80mm로 하면 많이 떨잖아요. 깊이를 좀 나눠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눠서 한 5mm나 10mm, 15mm 뭐 이렇게 끊어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미 내가 이걸 3D를 탔으면 모르겠 3D에서 등고선을 타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를 치고 여기를 눕혀서 뭐 대바를 따던 여기를 대바를 따고 이만큼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안에 포켓을 따고 윤곽을 간단 말이에요. 가고 나면 정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의미가 없는 구간이잖아요. 에어컷. 내가 이게 한 200mm 뭐 150 이렇게 됐는데 그냥 롱엔드 밀로 했다. 코너알이 뭐 코너알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롱엔드 밀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피드가 잘해봐야 5, 600밖에 안 6, 7, 800 한 10mm, 15mm 끊으면 그 정도밖에 알루미늄이라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다 허공이잖아요. 그죠? 에어컷이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당연히 3D 패스 잡으면 나오죠. 등구선이나 이런 방법을 잡으면 마우스 오른쪽에서 우측면으로 바라볼게요. 대신 평면 사태가 지금 여기다가 이게 지금 24 버전으로 바뀌면서 어디 옵션이 좀 바뀌었나봐요. 원래 우측을 누르면 작업 평면, 공급 평면이 우측으로 돌아가는데 자, 평면 관리자 창에 가서 평면 관리. 자, 그래픽 뷰 바라보는 시점이 지금 이 G는 내가 지금 바라보는 시점이에요. 바라보는 시점. 작업 평면, 공급 평면, 내가 스케치를 하는 거, 툴 패스를 내는 거가 여기를 기준이다. 그죠? 지금 그리는 건 이쪽에서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우측에서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아까 툴 패스를 보면 어딜까? 이거 안 나와. Alt T. 이게 나온 거잖아요. Alt T를 누르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두 점선 라인으로 원래는 정확하게 그리려면 여기 커브를 빼서 커브를 뺄게요. 자, 평행선 그리기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한 얼마나 뺄까요? 11mm 이상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12 정도 뺄까요? 12 정도 하고 자, 그럼 이 라인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여기 조금 당겨 줄게요. 요소 길이 수정 한 50mm, 40mm, 30mm 여유 있게 30 여기도 여기 요소 길이 수정 하고 여기도 좀 당겨주세요. V. 자, 그 다음에 두 점선 그리기에서 다중선으로 대충 막아주세요. 3D 배우신 분들은 알까요? 돌출 컷 하듯이 대충 막아주세요. 자, 이게 이제 트림이라는 기능을 할 건데 툴패스를 잘라내는 기능이에요. 파워밀이나 NCG나 MS처럼 무한대로 자를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번만 자를 수 있어요. 한 번만. 그거를 커브를 기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링크, 걔네들은 당연히 링크를 마지막에 넣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어줄 거냐 들을 거냐만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창에서 네스팅, 그러니까 이게 네스팅 위에 트림. 이게 원래는 잔삭 패스나 쓸데없는 에어컷 구간, 어디 툴 패스가 필요 없는 구간을 3D 툴 패스를 내고 필요 없는 조그만한 구간이 나왔다 그래서 잘날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죠? 이런 같은 경우에도 트림으로 경계를 체인을 체인 이게 아니네. 여기서 체인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밑에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 보존할 측면 한 점을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럼 나는 지금 안쪽을 누르면 안쪽 툴패스만 사는 거고 바깥쪽 이 사각 박스, 이 삼각형 박스 안에 바깥쪽을 찍으면 바깥쪽이 살게 돼요. 그럼 여기서 공구 들기와 공구 유지가 남아요. 우선 이 패스를 선택을 하고 하나의 패스 얘를 잘라낼 건데 남길 위치를 여기를 눌러 다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들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 트림이라는 파라메타가 생겼지만 밑에 보면 여기에 여기 보면은 가공 경로가 과히 표시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과히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네. 이 모습이 트림 아이콘이 들어왔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툴패스를 보게 되면 이걸 볼까요? 잘렸죠? 요 라인을 기준으로 잘렸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에어컷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5mm, 10mm를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에어컷으로 징징징징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잘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구 유지라는 기능인데, 근데 이거 정도 길이가 되면 피드가 빠르지 못.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알루미늄 팁 알루미늄이고 팁분은 0.5R 뭐 초경바로 코너 R자리를 쓰게 된다면야 당연히 7,000에 4,000 뭐 이렇게 100분의 0.152씩 해서 그렇게 달릴 텐데, 얘는 그냥 플랫 엔드밀이잖아. 기른 거 일반 초경 엔드밀이라면 어차피 빨리 못 가요. 한 500, 800 정도밖에 못 갈 거예요. 80mm 빠졌으면 가봐야. 그럼 에어컷이 길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공구 유지 같은 거를 안 넣어주겠지만 한번 체크를, 여기 공구 유지가 아니라 이 파라메타 메뉴에서 공구 유지를 한번 체크해서 트림 메뉴에서 자, 확인 한번 눌러보면 재생성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정면에서 보시면 우측면으로 봐야지. 이런 식으로 다 가고, 이게 우리 윤곽 가공에서 경로 유지 공구 유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원래 떠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강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빨리 간다, 피드가 5, 6천에 0.5, 1mm 밖에 안 매긴다, 그러면 뜨는 것보다 공구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죠? 근데 엔드밀이 길은 애다 라고 하면 뜨는 게 낫고,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이게 트리입니다. 트리. 평면. 자, 지금 뭐를 놓쳤냐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놓치는 게 뭐냐면, 파라메타에서 공구 평면이, 지금 공구 작업 평면이 내가 우측면을 보고 자른 거라고 지금 안 나오네. 왜 표시가 안 나오지? 지금 처음 자를 때 우측면을 작업 평면으로 그렸어요. 내가 이걸 그릴 때 레벨에서 평면, 이게 공구 평면, 요게 작업 평면이 우측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우측을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측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이게 평면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아무리 잘라봐야 자를 게 없죠. 지금 평면인데 위에서 바라보면 일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잘리는 중이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